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야 후보들은 총력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선거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늘 청년과 소상공인 공약들을 내놓으며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시장 재임 시절 만들었던 한강의 세빛섬을 찾아가 새로운 평가를 기대한다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부활절 예배와 미사에 참석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도 열어 청년과 소상공인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5천만 원 화끈 대출, 청년들을 위해서는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지급, 또 여론조사에선 뒤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있고 유세 과정에서 실제로 만난 적도 있다며 판세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사상 최고의 보궐선거 투표율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노원과 도봉구를 찾아 이른바 보병전을 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의 한강변 산책길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걸으며 막판 유세를 폈습니다. 특히 산책의 끝지점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만들었던 세빛섬으로 설정함으로써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세빛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세빛섬 만들면서 오해도 참 많았고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세빛섬 전체가 누적 인원이 1,000만이고 세빛섬의 누적 적자가 많다면서도 그건 박원순 전 시장의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후에 한 2년 내지 3년을 문을 닫아 걸고 문을 못 열게 했죠. 그 바람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오 후보는 이어진 유세에선 청년 유세차를 격려 방문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김영춘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고 박형준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원 속에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나란히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지만 각자 일정에선 상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막판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활용해 100여 개 국제선 직항 노선을 유치하고 남해안 관광벨트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의 기종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지원팀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재산이 2016년엔 14억 4,300만 원이던 것이 5년 만인 올해는 48억 2천만 원으로 뛰었고 이외에도 청와대 시절엔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엔 국회 조형물 납품 의혹 등 불투명한 의문이 많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10년처럼 써도 부족한 임기 1년을 검찰 조사받다가 끝낼 사람으로 시장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정부 여당이 자신의 잘못엔 양처럼 대하지만 남의 잘못엔 승냥이처럼 대한다며 한마디로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다. 그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함께 부동산가 폭등 등을 거론하며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곳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측은 또 김 후보가 지난 2012년과 16년에 전세 보증금을 각각 17%와 34%를 올렸다고 공격한 반면 김 후보 측은 2018년엔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새 확진자는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크게 줄어드는 주말인데도 확진자는 거의 줄지 않은 거죠.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이 한 불교 교육시설입니다. 지난달 31일 이곳을 찾은 방문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직장과 목욕탕, 마트 등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2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이 다녀간 유흥시설은 105개소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렸고 유흥주점을 2개소 이상 다닌 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닷새째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477.3명으로 전주보다 55명이나 증가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7로 커지며 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하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유행의 확산이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봄은 지난 겨울보다 더 힘겨워질 수도 모릅니다. 또 현 유행 상황을 반영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중반 결정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회나 유흥업소 등 집단 감염이 많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은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출입 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국에서 일제히 현장 예배가 열렸는데요.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수칙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은 오늘도 전국에서 잇따랐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전부터 신도들이 몰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2m 거리 두기를 안내합니다. 예배당 정원은 12,000명이지만 거리 두기 2단계로 수용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오늘은 선착순으로 2,000명만 입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성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오늘 또 다 못 앉는 사람은 교육관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마지막에 도착해서 뒤에라도 앉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상징하는 달걀 나누기 행사도 이번에는 생략됐습니다. 저희가 또 나눠드리면 또 그 자리에서 또 까서 직접 드시려고 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활절 예배와 미사를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방역 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은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강원 횡성 등 전국 11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매교회와 관련 확진자가 41명 추가됐습니다. 신도들은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는 전국 각 지역을 돌며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71명에 달합니다. 소모임은 아무래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과 책임의 방역에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회와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